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 아재 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기업은 바로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 여러분들 커피 굉장히 좋아하시나요? 네, 저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코스코에서 파는 그 스타벅스 그 커피빈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사다가 집에서 잘 내려 먹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가끔씩 가가지고 이 스타벅스 뭐 아메리카노를 시키거나 뭐 프라푸치노를 시키거나 해가지고 가끔씩 먹습니다. 거의 집에서 먹긴 한데,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스타벅스를 어마무시하게 좋아해가지고 커피를 이제 스타벅스에서만, 미국에 계실 때 스타벅스에서만 그렇게 드셨는데, 어쨌든 이 스타벅스에서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스타벅스라고 하는 이 커피숍은 1971년도에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먼저 이렇게 생겨났습니다. 굉장히 작은 이제 스타벅스 커피숍으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지금도 시애틀에 가시면은 이 스타벅스 1호점을 가서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스타벅스 로고 하면은 초록색이잖아요. 네, 그런데 스타벅스 1호점에 가면은 이제 갈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스타벅스 1호점이 1971년도부터 이렇게 생기면서 그렇게 막 처음부터 이렇게 막 확장을 어마무시하게 하지는 않았어요. 네, 그렇지만 이 스타벅스라는 이 커피숍이 계속 인기를 얻으면서 시애틀 내에서만 계속 이렇게 하나둘씩 가게가 생겨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갑자기 급격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냐면은 1987년도에 어느 한 마케터한테 이 스타벅스 오너가 스타벅스를 이제 팔았다고 합니다. 이 판 다음부터 마케터이지 않습니까? 마케터이다 보니까 엄청나게 공격적인 확장을 하게 되면서 이 스타벅스가 미국에 그리고 이제 전역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퍼지기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로서 본다고 하면은 스타벅스는 레스토랑 기업들 중에 1위는 맥도날드라고 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2위라고 합니다. 2위. 엄청나게 커다란 이제 먹거리 기업이 지금 현재로서는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재밌는 이 스타벅스 그 컵 사이즈에 대해서 이제 재밌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스타벅스는 이제 처음에 생겼을 때 이제 세 가지의 사이즈가 있었다고 합니다. 크게 봤을 때는 쇼츠하고 이제 털, 그러니까 이제 쇼츠 그리고 이제 톨, 그러니까 짧은 거 그리고 긴 거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에스프레소용으로 해가지고 데미 사이즈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총 이제 세 가지, 크게 봤을 때는 이제 두 가지 쇼츠하고 이제 톨만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미국인들은 용량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냥 보통 레스토랑에 가서 이제 음식을 드실 때도 미국의 1인분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또 양이 많습니다. 한번 그 1인분의 양을 먹게 된다고 하면은 배가 이렇게 빵빵하게 돼가지고, 보통 이제 미국 사람들이 레스토랑 가서 음식을 먹는다고 하면은 이제 먹고 나서 투고로 이렇게 싸서 오거든요. 싸서 와가지고 이제 집에서도 한번 저녁에 이렇게 데펴 먹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간에 미국의 이제 양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쇼츠하고 이제 톨만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톨도 이제 조금 작잖아요. 그래서 미국인들에 대한 이제 지속적인 요구로 톨보다 더 큰 그란데를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란데를 출시를 해가지고 이제 미국 사람들의 양이 어느 정도 기대치에 충족을 했겠지? 라고 그렇게 스타벅스는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기분 좋게 이렇게 있다가, 그런데 미국인들을 얕보게 된 거죠. 미국 사람들은 그 그란데라는 양에 충족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또다시 또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란데보다 훨씬 더 큰 벤티를 출시를 하게 됩니다. 벤티라고 하는 것은 이태리어로 20이라는 뜻이거든요. 20온즈짜리 어마무시하게 커다란 벤티 사이즈를 이렇게 출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미국인들의 양을 충족을 시켰겠구나 라고 이렇게 스타벅스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아니죠.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벤티도 작다. 우리는 더 큰 것을 원한다,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벤티에서 하나 더 큰 트레인타를 출시를 하게 됩니다. 트레인타라고 하는 것은 이태리어로 30이거든요. 30온스짜리 트레인타를 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스타벅스의 용량, 이 사이즈는 이걸로 끝장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미국인들을 간과한 거죠. 미국인들은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스타벅스가
아이씨 30이 뭐야, 30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는 쿼렌타 해가지고 이제 45온주짜리를 출시를 할까 했는데 그게 아니었죠. 스타벅스에서는 짜증이 난 거죠. 이렇게 계속 올리느니 그냥 한 번에 그냥 팍 올리자 해가지고 스타벅스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내놓은 자이간틱, 말도 안 되는 몬스터 사이즈를 내놓게 됩니다. 센토라는 사이즈를 내놓게 돼요. 센토라고 하는 것은 100온주짜리입니다. 100온주. 벤티가 20온주잖아요. 20온, 이 벤티 사이즈의 5배가 큰 센토 사이즈를 내놓게 됩니다. 미친 사이즈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의 이제 사이즈를 어느 정도 가뭄을 하게 된 거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재밌는 스타벅스의 사이즈별 이제 컵 사이즈를 한번 얘기해 드려 봤고요. 이 스타벅스가 미국에서 이렇게 인기가 얻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음료 하나하나마다 커스터마이즈를 할 수 있다라는 그것에 이 스타벅스 이 커피숍의 인기가 굉장히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된다고 하면은 스타벅스는 음료의 가지수가 사람 개개인별 이렇게 다 맞춰준다고 하면은 대략 한 17만 개 정도의 음료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어마무시하죠. 17만 개의 음료수를 지금 스타벅스에서는 팔고 있다라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역시 스타벅스의 커스터마이징은 개개인별로 해주다 보니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렇게 개개인마다의 커스터마이징을 하기 위해서는 스타벅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짜증이 일이 굉장히 또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스트레스가 개개인별마다 이제 다 음료수를 맞춰줘야 된다고 하니까 이 스타벅스에 일을 하는 이 바리스타들의 일하는 강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스타벅스에서는 예전부터 이제 처음에 기업이 이제 커지면서부터 바리스타나 여기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월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파트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우리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같이 이렇게 성장을 하는 거다라는 그런 기업 가치에, 기업 문화에 중점을 두면서 일하는 사람들, 이 파트너들과의 이제 동맹이라고 해야 되나? 요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스타벅스 뭐 빈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스탁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스타벅스 스탁을 이렇게 조금씩 준다고 해요. 그래서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제 애사심이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어쨌든 간에 스타벅스에서는 파트너들을 이제 데리고 우리들이 이제 잘 기업을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스타벅스에서 가장 인기가 많았었던, 대히트를 쳤었던 음료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프라푸치노라고 합니다. 프라푸치노라고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시죠? 얼음을 갈아가지고 만든 커피 아이스 음료, 그것이 굉장히 인기를 쳤었다고 하고, 그리고 펌킨 스파이시 라떼, 이 펌킨 스파이시 라떼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서는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서 할로윈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펌킨들을 굉장히 또 많이 사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만 되면은 이 펌킨 스파이시 라떼를 스타벅스에서 팔면서 또 굉장한 히트를 이렇게 쳤다고 하네요. 뭐 어쨌든 간에 스타벅스는 최근 들어서는 가장 인기가 있는 음료수는 아이스 음료라고 합니다. 차가운 음료가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다. 그리고 이 차가운 음료를 계속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스타벅스가 이렇게 계속 인기를 지속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테크 쪽에 좀 더 빠르게, 다른 음식점들보다, 다른 레스토랑들보다 더 좀 빠르게 들어갔다고 합니다. 스타벅스는 2009년도에 앱을 만들어가지고 이 앱상에서 음료수를 구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앱상에서 기프트 카드를 구입을 해가지고 오더를 할 수 있게 2009년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해요. 다른 기업들, 다른 레스토랑 기업들을 본다고 하면은 훨씬 늦게 시작을 했거든요. 이것을 보게 된다고 하면은 스타벅스가 테크 쪽에 굉장한 많은 관심을 갖고 시작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가 되겠죠. 어쨌든 이렇게 스타벅스는 발빠르게 세상이 변화하는 거에 맞춰가지고 앱도 더 빨리 하고, 그리고 이 기프트 카드나 이렇게 앱에서 오더를 할 수 있는 거, 그것을 좀 더 빨리 하게 되면서 스타벅스는 계속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게 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본다고 하면은 스타벅스 전체 오더량의 4분의 1, 25% 정도는 모바일 앱에서 오더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스타벅스 전체 매출의 44% 정도는
기프트 카드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기프트 카드에 대한 굉장한 중요한 이런 요소가 하나가 있는데,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2020년도에 저장이 된 돈이 3 빌리언 달러라고 합니다. 3 빌리언 달러. 스타벅스를 애용을 하는 수많은 고객들이 돈을 지불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스타벅스에 돈을 넣은 거죠. 넣고 쓰지 않는 돈만, 그냥 2020년도에 넣은 돈만 3 빌리언 달러라고 해요.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만약에 미국 은행의 순위에 넣는다고 하면은 미국 은행 순위에서 385위에 해당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것은 수많은 은행들보다 자금을 가지고 있는 능력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타벅스 이 기프트 카드라는 이 시스템 안에 하나의 은행이 들어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어마무시하죠. 그리고 보통 이 스타벅스가 손님 고객들한테 받는 이 기프트 카드 중에 2.5 빌리언 달러 정도는 잉여 자금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잉여 자금으로 2.5 빌리언 달러나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스타벅스 기업에서는 굴리고 있겠죠. 무료로 굴리고 있는 거예요. 뭐 어마무시하게 많은 은행 같은 기업이 바로 스타벅스 기업이다 라고 이렇게 제가 조사해 본 결과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스타벅스에 대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정말 어마무시하구나. 이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 이 하나로만 미국 은행과 같은, 은행과 맞먹는 정도의 자금력을 가지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이 스타벅스 고객들 중에 기프트 카드를 사놓고 이제 마지막에 남는 뭐 몇 달러 정도 있잖아요. 그것을 안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돈이 계속해서 이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에 쌓여가고 있다고 해요. 와, 어마무시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2022년도 이후로는 스타벅스의 매출 중에 80% 정도는 투고 오더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계속 이제 바뀌면서 스타벅스에서도 투고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 그러면서 커브사이드 이 투고도 굉장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발빠르게 바꿔서 맞춰가고 있다 라고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스타벅스는 이렇게 변화에 굉장히 발빠르게 맞추는 것 같아요. 스타벅스 앱도 2009년도에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니까 다른 기업들보다 훨씬 더 빠르거든요. 예를 든다고 하면은 칼스 주니어라고 햄버거집 있지 않습니까? 칼스 주니어 이 햄버거집은 아직까지도 미국에 앱이 없습니다. 보통 뭐 맥도날드, 버거킹, 잭인더박스, 쉑쉑 이런 곳에서는 앱에서 오더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오더를 해가지고 포인트도 쌓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앱에서 오더를 해서 이제 픽업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칼스 주니어는 아직까지도 앱이 없어요. 그거 보고 와, 변화에 정말 늦는구나. 그러니까 이 칼스 주니어라는 이 햄버거집이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 스타벅스를 본다고 하면은 2009년도부터 앱을 만들어서 발빠르게 세상 변화하는 거에 맞춰간다고 하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기에도 발빠르게 투고 전문으로 이렇게 스타벅스를 좀 많이 바꿨다고 합니다. 역시 이렇게 시대 그리고 이 세상 변하는데 발빠르게 맞춰가는 회사가 계속 성장을 할 수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고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맥도날드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으로 돈을 굉장히 많이 버는 기업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기프트 카드로 은행과 맞먹는 정도의 자금력을 쌓는다고 하니까 그것도 또 새롭게 다가오게 되더라고요.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이렇게 스타벅스에 대해서 알아본 거, 지금까지 알아본 거 여러분들한테 한번 나눠드려 봤고요.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스타벅스에 관한 새로운 사실들 재미있으셨나요? 굉장히 많은 한국 분들 중에 스타벅스 이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커피 자체를 또 한국 사람들이 또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고요. 그러면은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